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왜 우리가 FEA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간에 지난 시간에 유한요소 해석법의 해석 순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약 한 5분 전에 여러분들 또뭐 같은 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FEA에 쓰는 용어들을 한번 다시 보려고 그래요. 처음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네들을 잘게 쪼개는데, 요 요소와 요소가 만나는 꼭지점 또는 중간. 요 부분은 뭐냐면 꼭 꼭지점일 필요는 없어요. 꼭지점 필요는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계산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잠시만요. 얘네들이 마치 모든 곳에서 다 계산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로 계산하는 데는 여기에 있는 여기만 계산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가끔가다 좀 좋은 소프트웨어는 요 점들과 점들 사이 중간쯤에 하나쯤 해요. 그럼 교수님 요 색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왜 포토샵 같은 거 하려다 보면 두 사이를 연결하는 적당하게 연결하는 그걸 막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물리량을 비교 평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는 이 절점과 절점, 왜냐면 계산하는 건 절점에서만 하니까 절점과 절점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계산을 많이 하겠죠. 더 정확해지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노드가 1905개거든요. 요소는 885개고 그러니까 요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 지금 885개고 노드가 1905개면 되게 조금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연립방정식은 1905개, 2000개쯤에다가 곱하기 6 하면은 한 12,000개쯤 푸는 건데 12,000개쯤 얘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2,000개쯤 풀었으면 이거는 뭐 얘 컴퓨터에게는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메쉬를 더 작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소 크기. 어, 어, 평균 요소 크기가 0.1인데 뭐 최소 요소 크기, 궁극 개수 뭐 0.05.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바꾼다고 바꿨는데 바꿔서 쓰라고 모르겠어요. 야, 몇이 보여?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여기서 숫자 하나 바꿨더니 그렇죠? 0.0 뭐 이런 이거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생성이 메쉬 업데이트 그럼 메쉬만 해요. 되게 오래 걸린다. 좀 전에는 나 1900개였다 6337개로 됐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아지겠어요. 어쨌든 그 노드가 많아지고 요소가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더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럼 세밀하게 계산하는 게 꼭 좋냐? 어우 마이 갓. 이거는 일십, 백, 천, 만, 십만, 37만 개예요. 이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계산은 촘촘하게 하는데 하세월이죠. 세월이 엄청 많이 걸려 시간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계산 못할 수도 있어요. 돌려놓고 보고 어머나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그래도 이게 37만 개니까 뭐 그렇게 못 계산할 건 아니에요. 요즘에 컴퓨터 속도들이 좋아서.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쪼개는 또는 점유하는 수학 정수 잘게 쪼갠 레고에서 그 조그만 단위 블럭. 그렇죠? 저거를 이제 가상으로 쪼갠 그 단위 블럭 요소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 요소는 사면체, 육면체. 사면체는 이렇게 생긴 거죠. 사면체가 많이 쓰여요. 공간을 다 채우면서 사면체가 이거죠. 아이고. 이게 사면체죠. 육면체는 주사위. 그렇죠? 이게 꼭 길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양이 뭐 원기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으로 자르지는 잘 않거든요. 미분을 누가 곡선으로 해요? 직선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런 3면체, 5면체 하는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곡선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런 곳은 메쉬의 질이 안 좋다 그래요. 요소의 질이 안 좋다. 퀄리티가 안 좋다. 어쨌든 대부분 4면체나 6면체로 이제 하는 거고요. 꼭지점은 절점이 되는데 꼭지점에서는 이 절점이 되는 거죠. 절점이 되는데 좀 좋은 거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이 절점 하나씩 더 놔요. 그러면은 훨씬 더 계산하는 위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위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네요. 얘는 노드가 37만 개니까 곱하기 6개, 그러니까 한 180만 개, 37만 개, 220만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뭐 얘네들은 그런 거 푸는 건 잘 보이니까 메시크는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스무드해졌죠. 그렇죠? 계산값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메쉬를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계산값들은 좀 정확해지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절점이 되는데 절점이 되는 그 점들은 뭐냐? 그 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만 개다. 아까 2만 개였나요? 2천 개다. 그럼 2천 포인트에서 외부에서 힘이 가지고 얘가 고정이 됐을 때 그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탄성계수와 하면은 응력도 되고 변형률도 되고 포화슨스 레이쇼하고 다 계산하면 뭐 응력도 되고 변형률도 그게 바뀌는 거는 다른 수업 시간에 하세요. 강도학 시간에 이럴 때 되고 거기로부터 응력을 계산해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000개 계산할 때랑 지금처럼 뭐 30만 개 계산할 때랑 정확성은 이쪽이 많겠죠. 좀 많이 계산하는. 그래서 꼭지점 절점의 절점 사이에 있는 모서리는 물리적 특성의 선형성을 유지할 만큼 작아야 된다. 저게 무슨 얘기냐? 그쵸? 지난 시간에 했죠. 선형성을 유지할 만큼 작아야 된다.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잘게 잘게 쪼개서 곡선도 직선으로 해석한다. 그래야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점 사이에 있는 모서리는 물리적 특성의 선형성을 유지할 만큼 작아야 아까처럼 큼직큼직하면 에라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점은 공간에서 자유도 물리적 특성을 정의한다. 거기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리적 법칙을 만족하는 곳은 절점이고 절점과 절점 사이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적당하게, 적정하게 얘네들의 변화 추이를 봐서 거기는 이렇게 되겠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게 회사의 고유한 알고리즘. 이게 잘 맞아야 좋은 소프트웨어고 안 맞으면 안 좋은 소프트웨어. 그렇죠? 공간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위치로 절점과 절점 사이는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절점, 요 끝에가 펜의 이쪽 끝에가 절점, 이쪽 끝에가 절점이다. 당겼다, 얘가 움직였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선형적으로 변하고 뭐예요? 스프링처럼 변한다고 생각해요. 스프링처럼. 그러면 그 스프링 계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탄성 계수에 의해서 결정. 탄성 계수가 뭐예요? 얘에 의해서 결정. 각 위치가 마치 스프링처럼 선형적으로 전단 능력에서도 선형적으로. 그래서 탄성 계수하고 전단 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거는 포화성 공비.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하는 이 역률 탄성계수하고 전단계수하고 그다음에 뭐요? 포화슨수비, 포화성비 그걸로 계산하고 항복 강도하고 UTS는 걔네들이랑 비교하는 거죠. 항복 강도보다 커 그게 그러면은 크면은 이거 소성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전 계수는 1보다 작아.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제 눈이 자꾸 삐딱한 것은 제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절점하고 요소가 실제로 계산하는 포인트다. 1차원은 선으로 합니다. 2차원은 면으로 합니다. 3차원은 부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rod, beam, shell, plane, stress, plane, strain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solid 하는데 우리는 3D만 합니다. 왜? 3D CAD 했으니까. 그러면 복잡한 게 더 좋은 거냐? 아니죠. 이 시뮬레이션은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시켜서 그 단순한 구조로부터 복잡한 구조의 계산을 뽑아내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 복잡한 걸 복잡하게 계산해서 복잡하게 푸는 거는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뮬레이션만 할 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긴 걸 복잡하게 푼 다음에 우리의 강점은 뭐냐? 실험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은 실험값, 공정을 제어해서 소재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이 소재의 물성 값으로부터 구조 모양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구조물의 값과 시뮬레이션 값과 우리가 실제로 실험한 값을 비교해서 시뮬레이션 값하고 실험 값하고 틀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대부분은 실험 값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험에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값을 믿되 실험값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면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물론 시뮬레이션 값하고 실험값이 다르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구조나 해석이나 가정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반영을 시키다 보면 다른 변수가 바뀌었을 때 실험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앞으로 할 실험들에 대해서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파워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 자료할 때 예쁩니다. 예뻐서 우리 쪽에서 시뮬레이션 안 배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보면 와, 뭐 대단한 것처럼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되 시뮬레이션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험의 결과고 이 실험의 결과도 오류를 하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소와 절점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요소고 각각의 계산하는 점들이 노드가 7546개네요. 그거를 그 점들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메쉬를 한 다음에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과 접촉 조건을 줍니다. 구속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너 움직이지 마. 그렇죠?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보시면 여기가 구속 조건입니다. 고정돼, 움직이지 마. 핀으로 고정했어. frictionless, 너는 마찰 계수가 없는 미끄러짐이 있는 곳이야.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뭐 복잡한 구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수업 시간은 고정만 합니다. 고정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고정. 고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고정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 구속 조건을 예를 들어서 지우고 나는 고정이 거기가 아니라 똑같은 걸 하는데 고정을 여기, 아이고, 선으로 해도 되는데요. 여기 왜 이래? 취소. 고정을 이쪽 면으로 많이 잡아요. 확인. 그러면 다시 또 아까 메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0.01은 그렇고 0.02 그러면 8분의 1이 줄어듭니다. 길이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공간에서는 요소의 개수가 8분의 1이 줄어듭니다. 10분의 1. 그러면은 아까 밑바닥하고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은 재질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럼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안전계수가 최소니까. 그렇죠? 크네요. 이쪽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큰 거예요. 뭘 설명하다가 다시 여기서 또. 그래서 구속 조건은, 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메시 절전 변이를 제한하는 조건이란 뭐냐. 너는 움직이지 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처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는 게 구속 조건의 고정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만약에 힘을 받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기 딱 해서 꽉 잡으면 요 끝에 부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고정은 때에 따라서는 실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제 고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정을 쓰시면 되고요. 하중 조건은 가는 힘. 힘을 어떻게 가는 부품 또는 조립품에 인가되는 힘으로 응력, 변형 및 변이를 만든다. 여기 지금 힘 줬잖아요. 힘, 하중, 요 힘. 그쵸? 요 힘은 지금은 요거에 평행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면회를 주고 싶다. 요 면을 주는데, 아이, 뭐예요? 그쵸? 얘가 지금 삐딱하네요. 그쵸? 근데 나는 1000N을 주겠다. 그러면은 얘가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는 압축이죠. 난 땡기고 싶다 그러면, 요걸 해제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0이다. 그러면은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고치고 싶으면, 힘 하중 편집. 저 편집이 고치는 거니까, 벡터 구성 요소가 아니라 나는 이 면에서, 그렇죠? 이 면에서 100N을 가하는데 방향이 잡아 당길 건지 아니면은 압축을 할 건지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인 방향으로 주고 싶으면 이쪽 벡터 구성 요소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아까는 이 위쪽 방향으로 당겼는데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니까 또 다른 응력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조건은 그렇고요. 접촉 조건은 얘가 들리네요. 그렇죠? 들리면서 당겨서 글쎄요. 어디가 안전계수의 최소값은 여기네요. 여기가 아마 안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안쪽. 이렇게 돼요. 밀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건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접촉 조건은 이거는 부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물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얘하고 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조립할 때 캐드에서 준 것처럼 뭐 볼 접합 뭐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고 시뮬레이션 하려면 무슨 접촉이 뭐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접촉만. 어디 갔어? 한참 뛴가 보다. 접촉은 228페이지 쪽에 228쪽에 접착 간단한 결합 이건 용접한 겁니다. 그렇죠? 용접한 거. 분리 떨어져. 슬라이딩 하면서 선택된 면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까지 안 볼 거예요. 슬라이딩 분리 없음. 왜냐하면 이 경계 조건이 물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성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넣는 소재 물성 기회에 이 계면을 붙이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떨어지는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계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는 접착 하나만 쓸 겁니다. 저는 완전히 딱딱히 붙였다. 그리고 그 물성은 이 원소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리는 얘네들이 떨어질 수 있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든 아니면 벌어지면 떨어질 수 있다.
슬라이딩 분리 없음. 얘는 미끄러지긴 하는데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슬라이딩은 가능한데 분리는 되는데 슬라이딩 없음. 얘가 톱니바퀴 같은 거. 이게 톱니바퀴처럼 꽉 물려있는데 얘네는 미끄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찰계수가 엄청 큰 거죠. 근데 떨어지긴 해. 그런 게 분리는 되지만 슬라이딩은 안 돼요. 억지 끼워 맞춤. 분리와 유사하지만 접촉면 사이의 거리가 음수가 되어 초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꽉 눌리거나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에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파고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요 정도가 파고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 슬라이딩 미끄러지거나 분리와 여기서 접촉면 사이의 거리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돼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슬라이딩이 불가능합니다. 스프링은 두 면 사이에 스프링. 그래서 요것들은 시뮬레이션이나 나중에 복잡한 구조를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을 조립품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조립품을 하게 되면 계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상당히 복잡해요. 계면이 있으면 이 계면의 물성은 이 덩어리 안의 물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가 힘든 것 중에 하나도 힘든 거 거의 계면이 많아요. 방막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덩어리 한 부품만 하는데 만약에 이따 손 치더라도 내가 할 거는 그냥 꽉 그 계면이 이 안에 있는 물성하고 똑같아. 그냥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는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다른 조건들도 많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조립품이 나오면, 그리고 디폴트로 자동으로 얘네들은 접촉을 어디 갔어? 이걸 하잖아요. 여기도 접촉을 보면 그냥 접착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지가. 그렇죠? 조립품. 요 딱 좋네요. 그렇죠? 우리가 강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서 능력해서 해서 하면 학습 작성에서 다른 거 주기 전에 이건 뭐야 디폴트로 정적 해석으로 그다음에 유형은 공차가 0.1mm 이하일 때는 그냥 무조건 접촉 그래서 접착 분리 슬라이딩 뭐 있는데 접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만약에 접착이 안 된 거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동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접착 만듭니다. 왜? 접착을 그냥 기본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촉 부분, 닿는 부분. 근데 실제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근데 그거는 학부생에서 하기 어렵고 그것도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촉 조건이 좀 복잡한데 우리는 그거는 디폴트로 된 것만 접착으로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응력을 보겠습니다. 응력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잠시만요. 요거를 그냥 여기서 수업하는 중에 내 맘이에요. 요거를 앞으로 가져갈게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다 수정된 게 있을 거예요. 수정 안 됐으면은 요 앞으로. 그 다음에 폼미젯으로 하겠습니다. 응력 변형률 곡선. 요거는 폼미제스 응력으로 바꿔야 되겠다. 미세스 또 미제스. 독일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폼미제스. 미세스, 미제스. 제가 이렇게 폼미제스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응력 변형률 곡선. 그래서 요거의 면적이 A고, 그다음에 잡아당기는 힘이 F였을 때 응력이라는 거는 A분의 F다. 그게 수직인 면적. 그렇죠? 그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처음의 길이가 라지 L이었고
늘어난 길이가 스몰 l이면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L. 최종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값. 그게 변형률인 거죠, 변형. 그렇죠? 변형률. 그래서 요거를 응력 변형률 곡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물성에서 기계적 물성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항복 강도까지가 뭐 2번일지 3번일지는 이건 되게 과장돼서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데요. 얘랑 평행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실제로 변형되는 게 0.2%면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면 10cm짜리 샘플이라 그러면 10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면 1cm, 100분의 1이면 1mm, 어, 1000분의 1이면 0.1mm, 1000분의 1이니까 0.2mm. 10cm짜리의 0.2mm만큼 변하게 되면 그때 가해지 능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좀 더 큰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래서 그렇죠. 실제로 추진해 보면은 이게 하늘로 솟아요, 그냥. 그래서 요 때의 기울기 값이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만하지 않아요. 쫙. 이 뒷거까지 그리면 여기는 y축에 거의 붙어요. 그래도 뭐 다 숫자로 받으니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2학년 때 아마 기초실험 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10cm짜리에 0.2mm 바뀌는 정도니까 항복 강도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때 요 항복 강도, 요 경계를 탄성 변형과 변형한 다음에 딱 놓으면 제자리로 오는 탄성 변형과 변형한 다음에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소성 변형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일드 스트레스. 항복한 거죠. 재료가 소재가 응력의 항복. 나는 제자리를 안 들어오고 나는 그냥 항복 강도라고 그러고요. 요게 단면적의 처음에 단면적을 A를 변형을 하면 여러분들 흰 가래떡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가운데가 오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측정하다 보면 가운데가 오목하게 계속 변하는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처음에 있던 단면적을 그대로 써서 가해지는 힘을 변화시키는데 딱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A가 줄어들면서 F도 응력을 똑같이 힘을 주게 되면 A분의 F 값은 F가 같이 줄어들어요. 똑같은 속도로 잡아당깁니다. 왜? 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힘은 작아지는데. 그래서 마치 응력을 그리면 처음에 단면적으로 그리면 얘가 최대값이 딱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 옆에가 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목처럼 줄어든다 해서 네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킹. 네킹이 일어나는 딱 그 지점이 거기랑 거의 비슷한 점이 거기랑 거의 비슷한 점이 처음 단면적으로 치면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단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실제 줄어드는 단면적으로 치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응력이 이렇게 부러지는데 요 위에 빨간 점선을 편 거를 true stress strain 진성 응력과 true 실제로 왜 단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 반영해서 스트레스는 시그마 입실론 커브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공학적으로 실제로 많이 쓴다. 왜냐면 실제 단면적을 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좋아서 카메라를 재면 되니까 엔지니어링, 공칭, 노미널 아니면은 뭐 공학적인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그래서
처음 단면적으로 그대로 했을 때 최대값을 우리가 인장강도, 잡아당겼을 때 최대 강도처럼 보니까 거기를 인장강도라고 하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많아요. 알루미늄도 있죠. 아이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뿐만 알루미늄, 아까 좀 전에 알루미늄 한 거. 거기 보시면 탄성계수 나왔고 아까 그 기울기, 그 다음에 전단계수는 옆에로 했을 때 또 그 기울기, 커브는 비슷합니다. 항복강도, 그렇죠? 275메가파스칼. 인장강도, 요 인장강도가 요 값입니다. 그렇죠? 뭐가 많이 떠 있네요. 그렇죠? 요 인장강도가 요게 요 값입니다. 항복강도는 요 값 또는 요 값. 여기도 상관없어요. 정확히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측정할 때. 그 다음에 탄성계수는 이렇게 당겼을 때 요 기울기. 그렇죠? 이렇게 당겼을 때 요 기울기. 요렇게 했을 때 그때 그 기울기. 그거를 탄성계수와 전단계수. 탄성계수와 전단계수. 그렇죠? 포화성비는 골목가루처럼 아까 이렇게 네킹으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환상 변형에서 얘네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떡을 몰락몰락 때 살짝 잡아당겨도 고무줄도 마찬가지죠. 살짝 잡아당겨도 이 줄어드는 비율, 그게 늘어나는 비율분의 변형률분의 줄어드는 변형률의 비. 그러면 이쪽은 늘어나면 이쪽은 줄어드니까 원래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냐면 이쪽을 플러스로 치면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데 0.33. 이론치가 0.33, 0.25 뭐 그렇습니다. 대략 한 0.2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도 저기 어디요? 재료과학책에 보시면 그것도 뭐 알루미늄으로 하든지 뭐 똑같이 그렇죠? 문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는 안 어려워요. 시뮬레이션 하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 이거 조금 더 메쉬를 아까 0.1 했으니까 좀 뭐하니까 0.02 그러면은 5배씩 줄이는 거거든요. XYZ 방향으로. 그럼 125배만큼 요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쉬 업데이트. 그렇죠? 업데이트 클릭하면 아까 좀 전에 줄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정. 어디를 고정할 거냐. 그죠? 밑바닥. 정확하게 고정 위치. 밑바닥. 여기. 확인. 그렇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 생기지도 못하는 걸 자꾸 가려서. 그래서 요 위쪽으로 힘. 힘은 위쪽 방향으로 줄지 아래쪽 방향으로 줄지 아니면 몇 루트 줄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하면은 값은 나옵니다. 접착은 접촉되면은 접착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안전계수를 보면 최소값이 13.8이니까 이거 여기서는 뻘건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되게 약하게 주어진 거예요. 아, 펄었네요. 그러면 교수님 아니 이 정도 휘어졌으면 많이 휘어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여기서 화면 표시 비율이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면 표시 비율이 이게 보여야 될 텐데요. 여기에 원래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과장. 13.8이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응력값은 항복 강도의 13.8분의 1밖에 최대 응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 화면 표시가 1배율로 조정되면 실제 그렇죠? 실제 1배율로 조정된 건 얘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죠?
보기 좋게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구부러질 겁니다 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니메이션도 해줘요. 얘 힘 가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몇 미리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과장되지 말고 야 원래 거 좀 보여줘봐. 그렇죠? 원래 거 좀 원래 거 좀 보여줘봐. 그러면 이게 실제라는 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봐. 뭐 이것도 실제로 뭐 이것도 되게 많이 변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변하네요. 생각보다는 변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가해지는 힘은 이게 길이 방향으로 길어가지고 옆으로 좀 큰가 봐요. 근데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만큼 변하면. 근데 기우뚱 하면서 탄성 변형 범위 안에 다 있는. 탄성 변형 범위 안에 있기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1배율로 조정되면 얘네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변형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변형됩니다라고 좀 과장돼서 또는 축소해서 시각적으로만. 아까 다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13.5 숫자는 음, 항복 강도에 13.5배밖에 안 된다. 13.5분의 1, 13.8분의 1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변형률이 되는데 그다음에 인성은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얘가 이렇게 끊어지든 부러지든 요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요 면적은 사실 이 접근한 요 면적은 취성 파괴 그다음에 연성 파괴 하게 되면 요 면적은 단위 부피당 흡수한 에너지가 됩니다. 단위가. 네? 단위 부피당 흡수한 에너지. 이거는 왜냐면은 Y축이 시그마잖아요. 그리고 X축은 입실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A분의 F잖아요. 이거는 처음 길이 부분에 치면 DL이잖아요. 힘 곱하기 움직인 양으로 적분하면 그게 뭐예요? 에너지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거의 안 변한다고 치면 A분의 L0는 부피라고 하잖아요. 부피분의 에너지. 여기서 E는 에너지. 그러니까 단위부피당 흡수한 저기서부터 파괴될까지 단위부피당 흡수한 에너지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터프니스. 그렇죠? 유리 같은 경우는 강도는 되게 강한데 잘 깨져서 인성이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구리합금이나 이런 것들은 변형은 잘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부러질 때까지 파괴가 될 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흡수. 그래서 시멘트는 단단한데 잘 부러지고 그 안에 있는 철근은 휘기는 잘 휘는데 안 끊어져서 두 개를 섞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잠깐 요건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 폼 미제스 응력을 해야 돼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지치겠는데 그래도 결과를 볼 수 지금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지금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지금 시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폼 미제스 응력하고 중력하고 중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십니다. 다 하는 거예요. 등가응력, 강도학 시간에 중력, 세이프티 팩터는 이제 오히려 필드에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 다음 시간에 홈미제스 응력하고 응력이 그러면 교수님 수직 응력하고 전달 응력 말씀드렸지 또 무슨 응력입니까? 저 그러게요. 응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응력이 속도 그러니까 벡터보다 한 급 위에요. 한 급 위라는 얘기가 복잡한 게 하나 더 위에요. 왜냐면 작용하는 평면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한 급 위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다음 급까지 그 워크를 하실 수 있는 태스크를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재료 과학.
책에서 응력과 변형률, 수직 응력과 변형률, 전단 응력과 변형률 꼭 확인하십시오. 앞에 있는 사실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제 나중에 한두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에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아세요. 근데 거기 나온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타스크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번 시간 끝나고 그다음에 폼미제 승려 중력 하면은 이제 뭐 머리 아프면 끝나요. 그다음에는 주르르륵 하중은 제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하중은 아까처럼 그 힘이 가해지는 게 수직응력, 전단응력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스 같은 데 있는데 요건 그냥 로 길거만 보고 갈 거기 때문에 별로 없고 접촉은 이미 지난번에 했고 접착 조건을 했을 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가 있고 얇은 본체는 여기서는 사실 안 합니다. 지워볼래요. 얇은 본체는 나중에 그냥 놓긴 할게요. 그냥 놓긴 할게요. 얇은 본체는 뭐 이 차원으로 어쨌든 얇은 본체는 그냥 얇은 거랑 넓은 거랑 얇은 거랑 있으니까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 뜻인데 지금 되고 그다음에 메쉬하고 요거는 그뭐 이론적인 거지 아까처럼 숫자 한두 개만 바꾸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후처리는 뭐 결과에서 연습 문제 꼭 풀어보세요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할 테니까 요것만 다음 시간에 하는 요 폼미제스 응력이랑 중력 이것도 설명은 실제로 뭐 물리적인 물성치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요것만 하시면 머리 아픈 건 됩니다. 근데 폼미제스 응력 하기 전에 수직 응력이 뭐였지? 전단 응력이 뭐였지? 그다음에 변형률, 수직 변형 입실론, 그다음에 감마, 전단 변형률 뭐였지? 요것만 좀 한번 재료과학책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뭔 소리를 떠드는 건지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